여러분, 혹시 매일 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불면증과 숙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불면증과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의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습관, 교정과 음식 조절만으로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숙면을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진료 경험으로 정리한 꿀잠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기 전 단 5초, 이것만 눌러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와 함께 꿀잠을 돕는 음식 생활 습관을 꼼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실천 가능한 팁들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지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낮과 밤을 구분해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밤에 졸음이 오지 않고 자주 깨게 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머리는 계속 돌아가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바뀌거나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는 습관, 술을 수면제로 착각하고 음주하는 습관이 모두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피곤하지 않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스테로이드, 이뇨제, 항우울제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소음, 조명, 온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밝은 불빛이나 시끄러운 소음 또는 너무 추운 방이나 너무 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음식입니다. 늦은 시간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단 음료는 위장을 자극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차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혹시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 부족이 쌓여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첫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여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줄어들어 감기, 독감 같은 감염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올라갑니다. 셋째,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넷째, 당뇨와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어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체중이 늘어나고 혈당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증이 심해지고 삶의 의욕 자체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의욕이 없고 밤에는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숙면은 단순히 밤을 편히 보내는 게 아니라 뇌와 몸 전체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보약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을 느끼고 숙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하루는 밤늦게 자고 또 다른 날은 일찍 자는 식으로 리듬이 깨지면 뇌는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퇴직 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밤낮이 뒤바뀐 경우 불면증이 심해졌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반드시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잠을 오게 만듭니다. 낮에 집안에만 있고 햇볕을 거의 보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불빛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TV, 스마트폰 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은 은은하게 낮추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피로감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단, 늦은 밤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반드시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또한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으면 뇌가 침대를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전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샤워나 족욕,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같은 방법은 뇌와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특히 족욕은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체온을 올려주고 이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하루하루 꾸준히 지키는 것이 바로 불면증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숙면을 돕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몸이 변하고 잠도 달라집니다. 첫째, 숙면에 좋은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은 혈당을 살짝 올려 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해 잠을 못 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둘째는 대추입니다. 예로부터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대추차를 끓여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생강입니다. 손발이 차가워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생강차를 습관처럼 드신 분들은 숙면뿐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효과를 보셨습니다. 넷째는 캐모마일차와 국화차입니다. 이 차들은 향만 맡아도 신경이 진정되고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불면증에 탁월합니다. 특히 캐모마일은 뇌 속 GABA라는 신경 억제 물질을 증가시켜 불안감을 낮추고 숙면을 돕습니다. 다섯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잠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밤늦게 먹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단 음료는 위를 자극해 뇌를 각성시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오후 늦게는 피하셔야 합니다. 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이 렘 수면을 방해해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해집니다. 따라서 술은 숙면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가 숙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과식 대신 가볍게 드신다면 오늘 밤부터 꿀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혈자리 지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단 5초만 눌러도 꿀잠을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위치는 간단합니다. 발바닥 앞쪽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발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5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천천히 놓는 것을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용천혈은 전신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흥분된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아 잠을 못 드는 분들, 불안과 긴장으로 쉽게 뒤척이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좋은 혈자리는 풍지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목 뒤에 이곳을 양손으로 꾹 누르거나 두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자리, 양쪽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따뜻하게 찜질하면 뇌로 몰린 긴장이 내려가면서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중 풍지혈을 마사지한 뒤 쉽게 잠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손목 안쪽 두 힘줄 사이에서 손바닥 기준으로 세 손가락 내려온 지점입니다. 이곳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전 5분간 이 혈자리를 눌러주면 마음이 가라앉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문혈입니다. 귀의 삼각형 모양 안쪽에 위치한 혈자리인데 불면증과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귀를 살살 눌러 마사지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했던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전 용천혈, 풍지혈, 내관혈을 차례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이 차분해지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어떤 60대 남성 환자분은 10여 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는데 이 혈자리 마사지를 습관으로 삼고 나서 약을 줄이고도 꿀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에서는 불면증을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증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신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너무 낮으면 쉽게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은 40도 정도의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오르면서 이후 체온이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기도입니다. 단순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뇌의 잡생각이 줄어들어 잠이 오기 쉬워집니다. 향기요법도 있습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뇌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방 안이 복잡하고 물건이 많으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뽕잎차, 국화차, 대추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체온을 조절해 숙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예전 어르신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의 김창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밤늦게 잠들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점점 불면증이 심해져 우울감까지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아침 7시에 무조건 기상하도록 했고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며 가볍게 걷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생강차와 족욕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이분은 밤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새벽까지 푹 자게 된다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면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음식 그리고 지압과 생활요법이 함께 어우러질 때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요. 수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차입니다. 대추 5알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불면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밤마다 차분히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면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 꿀차입니다. 우유 한 컵을 데운 뒤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저어 드시면 됩니다. 꿀은 빠르게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안심감을 줍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 한쪽을 얇게 저며 물 400ml에 넣고 10분간 끓인 뒤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말린 캐모마일 꽃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5분간 우려 드시면 됩니다. 캐모마일은 불안을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와 바나나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있어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저녁에 간단히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화차입니다. 국화꽃을 말린 것을 끓여 마시면 눈의 피로와 두통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눈이 피로해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카페인이 없어 부담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잠을 돕는 음식들은 대부분 따뜻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차갑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레시피들을 매일의 식탁에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늦은 밤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6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음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들기 때문에 잠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며 아침에 더 피곤하게 합니다. 셋째는 늦은 밤 과식입니다. 자기 전 과식하면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계속 활동하게 되어 뇌와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먹되 가능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숙면의 지름길입니다. 다섯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평일에는 늦게 자고 주말에는 몰아서 자는 패턴은 뇌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여섯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입니다. 소음이 많은 방, 빛이 강한 방, 온도가 맞지 않는 방에서는 누구도 푹 잘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곱째는 침대를 휴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음식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를 수면의 장소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개선하려면 낮 시간의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밤의 숙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걸으면 뇌가 혼란을 겪어 밤에 숙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침을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낮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호흡을 정리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활동은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줄여 숙면을 돕습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은 불면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낮에 햇빛을 쬐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멈추지 않아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 방안을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의식 같은 행동은 뇌에 이제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숙면의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불면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잠도 가볍게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숙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낮과 밤을 구분하여 뇌에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음식입니다. 넷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다섯째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여섯째는 보충제입니다. 불가피하게 심한 불면증이 있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단기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불면증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낮 활동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낮 동안 일하고 움직임이 많아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이고 밤에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 밤에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독서, 퍼즐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두뇌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밤에 더 쉽게 쉬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은 불면증을 심화시킵니다. 자기 전 침실에 디퓨저를 두거나 베개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이나 소금을 넣고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고 전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천혈, 풍지혈, 내관혈을 자기 전 가볍게 눌러주면 뇌와 몸이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한방차와 자연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주로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해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장기 복용 시 내성과 부작용 문제가 따릅니다. 반면 한방에서는 불면증을 단순히 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신의 균형 문제로 봅니다. 한방의 치료는 이처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침치료, 지압 약제와 음식 조절 호흡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신의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인 숙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현대의학은 뇌 중심으로 불면증을 바라보고 한방은 전신의 균형을 통해 숙면을 회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을 돕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20초간 유지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허리 비틀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두 다리를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허리와 등 근육이 풀리면서 긴장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셋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여 목 옆 근육을 늘려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목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 숙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뻗으며 어깨를 둥글게 말아줍니다. 어깨와 등 근육의 뭉침이 풀리며 편안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립니다.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되어 따뜻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복식 호흡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둡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오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내려가도록 천천히 반복합니다. 5분 정도만 해도 긴장이 풀리고 뇌파가 안정됩니다. 일곱째,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꿇고 네 발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내리고 고개를 들어 올린 후 내쉴 때는 허리를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척추가 유연해지며 긴장이 해소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여덟째, 벽 다리 올리기입니다. 벽에 다리를 올려놓고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 전신의 순환이 좋아지고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들은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만든다면 약보다 강력한 숙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수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침 햇살,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 침실의 불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박사 김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팩트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